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5년 10월 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아직 금요일이죠. 예예, 개천절이기도 하고. 자, 오늘 국방뉴스에서 좀 뜬금없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좀 더 소개를 드릴 텐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항모를 보유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미 관계 개선 전망 이런 걸 앞두고, 또 과거에 이미 시도했던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 때 기초적인 조사는 다 끝났고, 업계에서는 뭐 디자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됐을 거예요. 자, 그게 다시 이제 이 드라마틱하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명절 긴 연휴잖아요. 연휴를 만나서 맞이해서 그 첫날 좀 이재명식 어떤 정책 홍보 이런 것도 좀 같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물꾸러미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뜬금없을까라는 이유가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어젯밤에 저도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 오픈 AI 회장이 대통령실 와서 SK 회장, 뭐 삼성전자 회장 앉혀놓고 뭐 이야기를 나눠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보면 이재용이나 뭐 최태원이 준비된 글을 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은 그것은 이미 이제 말은 다 됐고 타이밍 조절 차원에서 그날 비추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시작하고 업무에서 이제 일이나 업무에서 이제 신경을 탁 놨을 때 그때 터트린 거거든요. 이제 오픈 AI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과 초대형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AI가 전 세계에 촉진되겠죠. 이게 저는 이제 한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예전에 미국 방식대로 윈도우식으로 윈도우 3, 4, 아니 3.1, 3.2 쭉쭉 빨아먹으려고 그랬겠지만, 중국이 바로 예 쫓아왔기 때문에 이제 측면으로 공세로 돌아섰다.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고,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파트너를 구한다. 미국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과는 거래를 할 게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트럼프 때 일기 때 했던 거. 그게 미국한테는 천군만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AI를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AI 게임이 벌어진 거지, 시작이죠. 그 과정에서 뭐 한미 관계에 희한한 일 많이 생기고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픈 AI 회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SK와 삼성에서 향후 한 몇죠? 지금 그게 한 2029년인가 뭐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구축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도 지원하는 거죠.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그 프로젝터. 그래서 한 100조 물량의 그 HBM AI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메모리죠. 메모리고, 이때까지 메모리가 한 장 단위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겹치기를 해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킨 거. 세계 물량의 한 75% 정도를 그 SK와 삼성이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게 이제 중국과의 격차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야 돼요. 중국은 그런 수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현재 물량이 여러 배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검사한 분리 조치를 풀어야 될 것을 지시했다 했죠. 왜?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이 돌아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SK나 삼성이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해줄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거 정도까지가 발표였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바로 발표가 났죠. 포항과 전남에다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재 울산에서 SK하고 아마 그 아마존하고 같이 짓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세 개째가 되는 거예요. 외국하고 손잡고 하는 것만. 자, 이런 것들이 큰 이슈죠. 정말로. 그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 기색은 쭉 있어왔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항공모함 이야기가 같이 나왔다. 자, 경제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군사 부분에서도 맞장구를 친다. 예.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약을 팔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KFN에서 국방뉴스에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항공모함 사출 장치 개발 난이도가 극악인 이유. 이 이야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거예요. 자, 문재인 때 그때 예산이 아마 100억, 200억, 한 170억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의 당시에 국방위에서도 이 예산을 취소했다가 청와대가 전화를 해서 예산을 살리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예산의 주 목적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요인이 어떤 것인지 선별하고 아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기확보된 기술, 배는 잘 만드니까 기본 군함도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근데 항공모함이니까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외 협력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고민이 한 5년? 네, 5년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그 고민을. 근데 이게 발동이 걸린다. 제가 딱 짐작한 데는 이게 가장 우리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은 시행착오 거치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못하거든요. 못하. 인덕션 모터에 엄청난 파워가 센 인덕션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제너럴 포드라고 니미츠급 다음에 나온 포드급 일본 함인가 나왔죠. 오늘 그것도 중요한데 항공모함 미국에 10척 정도 됩니다. 예, 중국이 따라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포드급의 전자기 사출기라는 거. 과거는 전기로 하는 사출 방식이고 이건 전자기 사출기인데 그게 처음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이번에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정화됐고 지금 중국도 그걸 하고 있어요. 했어요 이미. 좀 있으면 이 기술로 따라잡힐 판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가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항공모함 가진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흐름으로 봐서도 그래요. 당연히 한 척만 가지는 거 아니에요. 두 척 내지는 세 척 가진다. 왜? 실제 전력으로서 필요한 거니까. 두 번째,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얻고 싶은 기술은 전자기 사출기다. 근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저 기술을 미국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한테. 자, 이런 내용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이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저도 봤습니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후젠함이죠. 후젠함이고, 이 후장성에서 이름 따온 거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후장함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게 8만 톤인가? 그리고 그럴 거예요. 아마 8만에서 9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이 10만 톤이니까 그 정도거든요. 여기서 중국의 주력 함재기들을 다 전자기 사출하는 것을 보여줬고, 덩치가 제법 큰 항모에서 사용하는 조기 경보기 있죠. 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버섯 모양으로 레이더 달린 거. 그것까지 사출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럼 이것을 왜 전자기 사출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전자기 사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식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기기관처럼 물론 석탄을 떼지는 당연히 않겠죠. 전기를 확 압축시켜 놨다가 이 비행기를 확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전기가 배출되는 게 보여요. 비행기가 쭉 가면서 그 뒤를 따라 수전기가 뽀로로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그게 없었어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 전자기식으로 하면 왜 이게 미래의 사출 방식이냐. 우리도 그렇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자, 이 정도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이 기술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볼게요. 미국에서만 실전 배치한 전자기식 사출 장치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푸젠함은 그런데 지금 가스터빈하고 디젤 엔진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핵추진 항공모함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전기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궁금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전자기 사출 방식이 또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기를 축전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힘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 여지는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중국이 성과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실전 배치한 건 맞지만 좀 있다가 후젠함이 한 달이나 뭐 있다가 지금 이제 취역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도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가지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자, 현대 항모의 사출 장치 전기식과 전자기식이 있다. 예, 이 전기식과 전자기식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전자기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실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중국 후장함이죠. 그때 진수하기도 전에 진수식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상당히 큰 배고 8만 플러스 톤이에요. 9만 톤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지금 그딴 사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전자기식 사출기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출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저의 이해입니다. 근데 뭐 군에서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자, 비행기가 항속 거리가 는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항속 거리가 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FA50을 지금 성능 개량하는 데 있어서 연료량을 증가시켜서 항속 거리를 늘리려는 거잖아요. 굳이 당연히 멀리 가는 건 작전 반경이 늘어나는 부분도 그렇지만 작전 반경이 늘지 않는다면 채공 시간이 길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같은 한반도 공력이 한반도 주변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럼 초계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배가 늘어난다 항속거리가 그러면 2배 동안 오래 떠 있을 수 있어요. 또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면은 다른 비행기가 같이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물론 일반화시키기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속거리가 2배가 늘면은 비행기 숫자가 2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소티가 2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한 대로 치자면 한 대가 2번 뜨는 거예요. 네, 비행기 숫자가 늘어나는 거랑 같아요. 자,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공중급유기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소티가 늘어난다, 항속거리가 길어진다, 비행기 숫자가 많아지는 거랑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숫자의 함재기에서 비행기를 빨리 띄울 수 있다? 자, 항모에 있는 함재기는 하늘에 떠 있어야지 비행기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많으면은 같은 시간에 많은 비행기를 띄워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함재기 숫자랑 적정 비율이 있긴 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 후장함은 3개를 가지고 있고 이거 포드함이거든요. 최신 항모죠. 여기는 10만 톤이 넘어가는데 이게 4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사출기 4개가. 미국은 4개. 차세대 프랑스의 핵추진 항모 30년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래도 사출기 3개. 우리가 지금 제시한 모델에서 2023년도 마덱스에서 나온 모델을 보면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출기가 2대. 예. 자, 그래서 비행기를 좀 더 많이 띄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같은 급에서 사출기가 많을수록, 맞죠? 같은 함정에서 사출기가 많을수록 비행기를 많이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재충전 주기, 이거는 미국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45초 정도 되는데 다시 날려보낼 때까지 이것은 뒤에 자료를 보시면 현재 것보다 한 25% 줄어들었다. 현재는 1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니까 이게서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외의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의 장점들이. 자, 예전에 제가 이거 보니까 2, 3년 전에 한번 다뤘더라고요. 그때 정리한 자료인데 한번 보니까 잘 정리를 제가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잘 해놨다고 말하니까 좀 그렇네. 전기압에서 이 방식이 뭐냐면은 인덕션 모터, 우리 이제 주방 요리기구에서는 인덕션 모터,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기를 기본적으로 발생시켜요. 이 사출기에서는 그걸 직선형으로 구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땡기고 뒤에서는 밀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마 원리적으로는 이쪽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색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인덕션 저희도 제 집에도 지금 지금 작업실에도 인덕션 조리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전기를 밑에서 발생을 시켜요. 근데 그걸 구동력으로 전환하지 않고 냄비 바닥에 있는 금속하고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이 열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열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전기를 구동력으로, 물리적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 모터고, 우리 세탁기에 들어가는 거, 뭐 특히 세탁기 요새 다 10년 보증이잖아요. 모터가, 인덕션 모터가 들어가서 그래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안 나거든요. 자, 중량과 부피가 감소한다. 현재 전기 기반의 것은 1,500톤이나 되는데 이게 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고, 자, 이게 배가 좀 우리가 4만 톤, 5만 톤을 생각한다면은, 이 부피가 작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하다. 자, 소티가 25% 증가한다. 즉, 이것은 다시 재충전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것이고, 니미츠 항모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전기 방식의 사출기를 운용하는데 12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안짝으로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은 기술이 개발돼서 숫자 자꾸 줄어들고 크기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필요한 전력량도 줄어들고, 또한 최대 사출 중량도 증가한다. 자, 이것이 전기 방식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자, 훨씬 유리하죠. 큰 대형 항공기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무장을 꽉꽉 눌러 담은 비행기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키 점프대 같은 거는 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출기가 없이 탄력으로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무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한 이제 더 큰 장점은, 전자기 사출의 더 큰 장점은 사출 중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힘 조절이 잘 돼요. 아주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약하게. 그래서 연약하고 작은 비행기도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날릴 수 있어요. 즉 무인기 같은 거.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모를 포기했다. 대신에 무인 항모로 한다.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지금의 무인기가 우리 KF-21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완전 로봇 공군이 돼야 돼요. 그건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현재 무인기만으로는 유인 전투기의 능력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인기만으로 이 비싼 자산을 구축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그냥 중형 항모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한 것일 따름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항모는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MUMT, 유무의 복합체제를 항모에서 구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전투력이 훨씬 올라가니까 생존율도 올라가고, 유인 전투기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형 항모 가지고 대형 항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인기들도 띄워야 되는데, 무인기들 띄우기에는 전자기 사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전기압 방식은 너무 힘이 세다. 힘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이유가 우리한테 충분하다. 굳이 배를 지금의 8만 톤, 10만 톤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대신에 전자기 사출을 하려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 핵 추진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핵 재처리 미국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좀 있으면 바로 아마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차세대 원자력 기관으로 전 세계 함정을 바꾼다. 교체를 한다. 왜? 공해 문제 때문에. 자, 그 시범 케이스로 우리는 이게 들어갈 수 있다. 항공모함에. 또 우리는 잠수함에도,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에도 그 엔진을 그 원자력, 차세대 원자력 엔진이 또 필요한 것이니까. 자, 과거에도 몇 번씩 드려왔던 말씀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사례를 보면서. 네. 자, 그러면서 전자기 사출을 위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이 있다. 보통 통상적인 이제 국방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때 미지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할 것 같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여러분도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 자, 이것은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뿜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전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뭐 10톤, 20톤에 달하는 비행기를 하늘로 밀어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양의 에너지하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연방 날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45초마다.
그리고 뭐 후젠함 같은 경우는 이게 3개가 있고 포드함 같은 경우는 4대가 있다. 사출기가. 자, 그러면은 거의 10초에 하나씩 완충이 돼야 되죠. 비행기 하나 날릴 수 있는 전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훨씬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발췌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후젠함은 지금 뭐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스터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기에 큰 무리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 추정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개선, 즉 열 효율이라는 면에서 훨씬 더 기술이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 또 후젠함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도 상당히 효율이 좋은 발전기입니다. 강력한 발전기를 별도로 장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발전만을 위해서, 이제 사출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 MT-30 한 4만 마리, 5만 마리 되죠. 그것도 크기가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갈 정도 모든 시스템이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2개가 같이 가거나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터리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배터리는 아니더라도 원천 기술에 대해서 우리한테 힌트만 주면은 우리가 금방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의 미국의 이해관계는 미치라는 데가 담당하던 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 제가 쭉 들려오고 있잖아요. 한국군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한국군 국방비 늘리고 미군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는 이나타 사령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병력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대장에서 중장으로 지금 별이 하나 빠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는 사출장치 출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필수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이번에는 전투기고 이번에는 무인기고 이번에는 상당히 더 무거운 뭐 수송기다 이런 거다. 그랬을 때 그때 힘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어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전기 연구소가 있죠, 저희 창원에. 거기서 잠수함 내지는 수상함에 대해서 전기 계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전기 추진이잖아요. 이게 디젤 잠수함이라더라도 디젤을 발전기로 쓰고 축전해서 그걸로서 내부를 돌리는 거잖아요. 핵 추진은 그 디젤이 그냥 핵 발전기로 원자로 교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술이 높아져 있다. 지금 KDDX가 100% 전기 출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순간에 저만큼의 많은 출력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통합적으로 함 내에 들쭉날쭉하는 전기를 조정해서 힘을 쓸 때 고루 갈라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의 흔적을 계속 보여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그만 힌트가 오면 우리는 금방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예. 금방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미국보다 더 나은 걸 만들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우리한테 이전 안 해줄 가능성이, 이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이 적합하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세대 고속정식로, 용융염, 나트륨 기반, 그런 원자력 연구소 쪽으로 가지고, 이쪽에 울산과학연구원 쪽에서는 옛날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온 나비스무스, 그런 금속, 용융 금속 원자로죠.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 시기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게 이제 미국하고 적절한 타이밍이 그게 나오겠죠. 차세대의 뭐라고 할까? 재생가능 에너지로 주요 품목으로서, 그리고 전 세계의 배의 동력 체제를 다 바꾸려고 그러겠죠. 전 세계 배가 다 바뀌는 거예요. 또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제는 안전한 거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핵 제치를 요구했잖아요. 자, 차세대 원전은 제가 말씀드린 고속 원전은 20% 군용이라도 20%의 농축률을 해도 40년 쓸 수 있어요. 그게
신형 원전의 장점이에요. 그러면서 안전성 올라가요. 열 효율이 좋아지고 안전성은 더 나아지는 게 훨씬 일치월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홍보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고, 우리 항공모함과 우리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공개하기에도 상당히 지금 부드러운 여건이다. 미국이 그걸 오케이,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걸로 봐서는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고, 우리는 그 오케이를 받아서 협의하여, 왜 동맹이니까. 그리고 미국을 존중해주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간다. 그 타이밍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나온다라고 밖에 이 뜬금없음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놓고 이게 제일 마지막 그 장면이거든요. 이 출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다의 활주로를 펼칠 다음 주자는 이 다음 주자는 지금 가능한 것은 중국이 차세대 지금 항모 네 번째 항모를 건조하고 있는데 핵추진이에요. 정확하게 순서로 따지면은 걔가 먼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걔는 당연히 전자기 사출기를 가지고 있겠죠. 지금 후진하면서 됐으니까. 그 다음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프랑스의 팽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원자력 30년대 중반쯤으로 봐지죠. 두 척 건조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도 전자기 사출기가 들어가요. 미국 기술을 받았어.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한테 프랑스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중요하죠. 프랑스에도 주는 기술 우리한테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다? 뿅!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 같잖아요. 네. 자, 중국의 항모 현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세 척의 항모를 가지고 있죠.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는 미 7함대에 두 척의 항공모함이 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역할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모를 몇 척 가져야 될 것이냐. 딱 봤을 때 한 척은 아니겠다라는 느낌을 바로 드실 거예요. 자, 중국은 2030년대까지 6척의 항모를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랴오닝함은 이것은 훈련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나오죠. 이것은 중국에서 100% 만들었다기보다는 러시아에서 넘어온 것을 대충 아마 만들어 본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훈련함으로 쓰고 있고, 산둥함 스키점프 때 있는 거죠. 약간 과거 방식, 그것도 러시아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방식이 푸젠함으로 넘어왔죠. 자, 그 다음 푸젠함 다음에 함정을 지금 건조 중인데, 그것은 미국 방식에다가 원자력 추진으로 간다. 그게 제일 낫더라. 해보니까 단계적으로 딱 건너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해양 세력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양 해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뭘로 가겠습니까? 바로 미국이 좀 도와주면 우리는 바로 핵 추진의 전자기 사출로 간다. 효율성을 높여서 톤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비슷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소한 2척은 간다. 많게는 3척. 왜? 중국이 전투함으로써 기동할 수 있는 것을 지금 5척 정도 가질 것 같거든요. 어쩌면 30년 중반까지. 네, 그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보셨죠? 네. 슈퍼 핵 항모에 필적할 중국 핵 추진 항모 건조 중. 크기가 조금 커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항모는 이게 대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항모에 필요 없다. 북한 대응하는데 무슨 항모가 필요하냐? 미국한테 신세지면 되지. 예? 옛날에 공군과 해군은 미국한테 신세지면 되지. 너희가 뭔 해군, 대양 해군을 건설한다고 그래. 그 일본이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보러 하라잖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흔들었잖아요. 일본 찍소리 못 하잖아요. 이게 몇 년 만에 바뀐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의 함정은 뚜렷한 거예요. 핵 추진이 돼야 돼요. 주력이 되려면. 그리고 살짝 적은 숫자로, 살짝 적은 크기로 상대를 해야 돼요. 중국은 지금 항모가, 중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 크기에 비해서 해안선이 되게 짧아요. 우리의 서해를 접하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우리의 지대함 미사일에 사정권에 다 들어요. 또는 함대함 미사일에. 왜? 우리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제주에서 상해까지 6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지금 램젯 기반에 몇 년 전에 소개됐던 거, 그것만 해도 600km 될 것 같거든요. 러시아의 사례와 인도 사례를 봤을 때.
예, 또 최근 공개한 한국판 지오콘까지가 말하면 1000km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현무 2C 같은 경우는 대한 목표를 대응해서 타격을 했고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의 해안선이 거의 다 우리한테 걸려요. 상해 훨씬 밑쪽도. 근데 중국 해군의 핵심은 그쪽이거든요. 그 위로 거의 북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서해랑 접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항공모함을 어디 둘 것이냐. 우리가 그런 타격 무기를 가지고 중국하고 만약 적대적 관계가 표출이 된다면 해상에서 중국 해군을 가둬버릴 수 있어요. 상해 이북으로는. 거기 핵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전략 잠수함 기지하고 주요 해군 기지가. 거기를 우리가 잠궈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지정학적 이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남중국해 정도인데, 그러면 이쪽에는 베트남이 있고 저쪽에는 필리핀이 있고, 이선으로는 뭐 오키나와나 괌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또 베트남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필리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남중국해도 안전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의 베트남군하고 또 필리핀 군과의 협조 체제가 강화되려면은 우리 해군이 거기까지 진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제적인 압박을 힘에서 밀리지가 않아야 돼요. 미국 해군처럼 무장이라는 면에서 지금 그게 그러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딱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항공모함하고 중국의 항공모함이 너무 가까운 데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미군이 우리한테 그걸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나 아니 필리핀 어디든지 간에 또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우리 항모가 머물 수 있도록 저희 한반도 해가 너무 위험하니까. 대신 중국의 항공모함은 거의 5척이 됐든 6척이 됐든 중국 해안에 있는 어디 정박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해외에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엄청나게 장점이에요. 우리는 해외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은 되게 적을지 몰라요. 근데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다 그들의 동해안에 다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 다른 공격 무기 필요 없이 지상이나 또는 그 섬에서 발사하는 지대함 미사일로도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 네, 이것은 엄청난 압박이다, 중국한테, 해군한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만 틀어막으면 된다. 항공모함 반드시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곧 말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방뉴스 기사가. 그래놓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관함식을 했죠. 해군 관함식을 했는데 MBC 제목 뽑은 거 보세요. 불안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해군 전력 과시. 이거는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한 동북아 국제정세, 얼마까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했었죠. 그리고 바이든 때 대만 해협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우리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대응하면서 그때가 불안한 동북아 국제 정세예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죠. 지금 그때보다 엄청나게 안정돼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대만 이야기 뭐 기사가 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훈련하고 긴장 고조되는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중국과 미국은 협상하고 있어요. 티격태격하면서 협상. 미국이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가을에. 협상과 경쟁을 통해서 서로 승부를 겨누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부분은 한국이 한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은 참 웃기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떻게 따지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대양 해군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면서 해군 전력 과시. 이 정도 제목이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예. 자, 이게 다 연휴 때 이야기들 사람들 주고받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위에 이렇게 볼까요? 오픈 AI가 SK하고 전남의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포항에 만들고 여기 만들고, 우리한테 그것만 사가지고 가도 돼요. 그냥 100조치 HBM이라는 거 AI용 메모리,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한테 큰 딜인데,
이거 나라까지 나서서 트럼프도 오케이를 해야 돼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뭐 싸우고 뭐 원수지간처럼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데이터 센터까지 한국에 건설하겠다. 아시아의 핵심이 되겠다. 얼마 전에 세계 제1의 펀드에서 펀드 회장이 이재명 미국 갔을 때 사인했잖아요. 한국이 아시아 AI의 중심이 되는데 투자하겠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 보통 수십조 단위고 파일럿으로 투자를 몇 번 해보겠다. 좀 해본 다음에 최후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 한국하고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이어나가겠다. 처음에 투자해보겠다는 돈이 몇천억입니다. 몇 조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랑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흔들림이었고 오히려 다른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한국모함에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데이터 센터까지 만든다. 중국의 데이터 센터와 AI, 아시아 시장을 놓고 격돌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 시장의 1등은 향후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왜? 유럽과 미국은 쇠퇴하고 아시아는 커지니까. 시장 능력이 훨씬 크죠.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밑에서 딸랑딸랑 위험하고 북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불안정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그거 어디 갔습니까 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터 AI 그 젊은 회장은 한국에 전쟁 날까 안 날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요, 걔는. 예, 이거는 강력한 힘에 의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제 발동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 분야에서. 확 확대되겠죠. 거기다가 군사적인 면을 같이 건드린 거예요. 추석 연휴 시작하는 첫날에다가. 하나는 경제적, 하나는 군사적. 더 AI 본격화 될 겁니다. 확실하게. 최고로 빨리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중국이 시도하는 조건은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은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야 될 것이고 따라오겠지만 미국하고 경쟁하면 중국이 따라가죠. 우리랑 같이 경쟁하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본에서 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예, 기반은 훨씬 더 잘 닦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밑에 이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게 뭐냐면 강화도로 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무슨 평화전망대, 강화도 평화전망대 같아요. 예, 저 뒤에가 한강하구고 그 너머가 북한입니다. 의도적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시장민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명절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제일 명절이 힘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니까. 요 다음 단계로 진척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에이펙에 가는 어떤 뭐랄까 디딤돌이라고 보고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거부하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북한에 대한 경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많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호를 주는데 너희는 우리 의도를 캐치를 못하네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일단 오픈 AI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직접 만든다. 자, 이거 완전 우리는 한편이다 미국이랑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핵심적이고 미국보다 세계 어느 곳의 데이터 센터보다도 우리가 최고로 앞살려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재생에너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풍력이나 이런 거랑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크고 포항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마 수소 에너지하고 관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그런 조건을 묶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쪽은 준비가 되고 중국도 그쪽 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속도로 우리는 못 쫓아올 거예요 아마. 왜냐 우리가 수소에 대한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어떤 미국이 표준을 제시했을 때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일단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사적으로는 항공모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정치란 면에서는 이산가족을 만난 거예요. 강화도까지 가서 이 세계가 같이 간다. 그리고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소위 삼위일체가 된다. 이런 것은 미국 얘기에 공감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10월 말이죠.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경주 에이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S 이야기해주고 있다. 언론도 이제는 이것을 S 외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023년 마덱스에서 나온 건데 최소한 이 정도 크기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거. 이때 이것만 보더라도 그 전에 2021년 마덱스에서는 이 함재기가 F-35였어요. F-35. 그게 여기서는 지금 엔진 두 개 달린 거 보이시죠? KF-21의 함재기형으로 바뀌었어요. 예. 자, 이게 그 당시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봤을 때 이 기술이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기술이에요. 나머지는 뭐 KDTX까지 개발하고 레이더 다 있고 전투체계 우리가 다 만들고 지대공 미사일 뭐 미국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도 우리가 낫죠. 군함도 오래 만들었으니까. 핵심은 전자식 사출기다. 우리가 하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득이다. 그들의 시행착오를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한순간에. 예.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국관이 있고 전기연구원 같아서 이런 게 뛰어들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 그때 2, 3년 전에 적은 글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극 항로가 이제는 뚝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북극 항로를 지키는 것을 미국한테 맡긴다면은 주위에서 세계적인 항구, 세계적인 무역 루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야 되고 우리는 주인장으로서 주인장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제도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영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겠다. 영내 안정. 오늘 항공모함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 영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프랑스한테 이 기술 줬단 말이에요. 예, 우리한테 안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